안녕하십니까. 문심조령 읽는 최경렬입니다. 지난번에 존경, 경전을 높인다, 경전을 근거로 둔다. 그래서 이제 파트 1을 읽었죠. 그래서 이제 일종 그 존경, 왜 경이 중요한지에 대해 인트로덕션을 했으면,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경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가 있는데 역부터 시작하죠. 역, 서, 그 다음에 시, 레, 얘기, 예, 그 다음에 춘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춘추 뭐가 잔뜩 붙었죠.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가 나면 상서와 춘추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총괄하는 글이 딱 나오는 걸로 이제 파트 2는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5가지 경전, 이건 한꺼번에 하기 좀 그렇고 역 읽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이죠. 역. 부역은 유 담천이나 입신치용이라. 고로 개칭 이렇게 끊으시죠. 지원 사문하고 언중 사은하며 언증 사은이라. 여기 지원 사문 언중 사은이라. 위편삼전이니 고 철인지 여면야라. 이 옛 책을 읽을 때는 이 차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차례를 순서를 놓는 게 그냥 마구잡이로 놓는 거거나 그냥 의미 없이 늘어놓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할 때 제일 첫머리에 오는 글이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한서 예문지라는 한서라는 사귀와 더불어 쌍벽을 이룬다는 훌륭한 반고의 사서가 있죠. 한나라 역사를 다룬. 여기에 보면 예문지라고 하는 약자 썼습니다만, 예문지라고 하는 이제 도서 목록이죠. 예문, 이건 기록이라는 뜻이고, 예문지라는 도서 목록이 있는데 만만치 않은 책이죠. 후대 영향력이 엄청 컸어요. 이게 예문지는 그 도서를 분류한 책이라 그러지만 이 도서 분류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가 이제 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당시 사람들이 지식을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알 수 있는 길인데, 예문지라고 하는 이 도서지가 있고 여기에 간단한 그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쭉 썼잖아요. 서경도 상서도 마찬가지고 썼는데, 마찬가지로 예문지에도 어떤 책에서 간결하게 그 책을 요약을 하고 이제 중요한 책이 뭐뭐 있다 아주 목록을 작성해 놨는데, 단순히 목록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심도가 있는 거나 지금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죠.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죠. 이때 그 예문지에서 그 도서, 그때까지 전해지던 왕실 도서관에 있던 도서를 대규모로 분류를 하면서 분류 체계를 짠 것이 후대 우리가 흔히 학파, 무슨 학파라고 하는 것에 원적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우리가 학파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놓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책입니다. 이 예문지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입니다. 역.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한나라 때부터, 이건 위진 남북조 시대 남조인데, 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여성, 엄청난 중요성을 부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역은 뭐 이런저런 걸로 읽긴 합니다만, 여기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무릇 부는 시작한 말이죠. 요것도 네 자를 맞추게 쓴 거죠. 역이라고 하는 책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입신치용이라는 말 썼어요. 입신치용이라. 신의 경지에 들어갔고 상반된 현실적인 쓰임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거죠. 현실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사전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하기를 개사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개사전에서 이게 얘기할 수 있다. 뭐냐? 지원 삼은 뜻은 아주 넓고 멀리까지 장구하게 영향력을 뜻은 미치는데 글은 아주 아름다워요. 문자. 글은 세련되고 아름다운 그리고 글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사에서 쓴 언어는 언어마다 안 들어맞는 것이 없습니다.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치 다 들어맞고 세상사에서 다 들어맞고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 포괄해져 있기 때문에 다 들어맞는. 근데 말은 다 들어맞는데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다 감춰져 있어요. 많이 묘하게 했죠.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위편 3절이다. 그쵸? 주역을 읽느라고 주역을 묶은 가죽 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이 주역에 대해서 깊이 읽었기 때문에 주역은 규정한 책이니까 진정, 철인, 현명한 사람의 깊은 연못이다. 이게 여여이란 말을 썼는데 여여이란 말은 그 장자의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장자에 보면 그 수영을 다이빙을 잘하는 거겠죠. 수영하고 다이빙을 잘하는 사람이 깊은 연못에 들어갔더니 여가 검은 용 블랙 드래곤이 검은 용이 입에 여의주를 물고 이제 잠을 자고 있더라. 여의주를 이제 갖고 오는 얘기를 장자의 귀중한 보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그 신령스러운 구슬을 먹으면 그 용이 신령스러운 용이 용 중에 이제 신령스러운 동물이죠. 신령스러운 용이 살고 있는 그 연못과 같은 것이다. 이 연못 엄청난 잠재력과 보물을 갖고 있는 연못이라 해서 장자의 고사를 갖고 와서 설명을 했죠. 동양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 고전을 읽다 보면 어떤 책에 대해서 여기 역에 대해서 있고 상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간결하게 요약을 합니다. 이게 참 하고 싶은데 탐나는데 쉽게 요약을 안 되죠. 어떤 책을 한마디로 탁 요약을 하고 그 요약한 말을 통해서 얘기를 쫙 끌어내는 실력, 그게 이제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이걸 다 해내고 있죠. 여기서 주역에서 이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개사전입니다. 개사전이 대단한 책이죠. 그 책이 아니라 주역의 10익이라 그래서 10가지 날개에 주석을 붙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사상하편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우리나라에 주역에 대한 번역본들이 많고 해설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과문한 탓이겠습니다만은 개사전에 대해 정밀하게 번역을 하고 주석을 내서 알려준 책은 제가 아직 눈에 확 들어온 책은 못 본 것 같아요. 여하튼 개사전을 얘기하는데 이 개사전의 주요 용어 중에 하나 입신치용이라는 말이 개사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치용이란 말은 우리나라가 이제 18세기 실학 얘기하면서 경세치용이니 이런 말 쓰면서 유명해진 건데 이거 사실 주역의 연원을 두고 있는 말이죠. 치용이라는 거는 용에 다다르다, 현실적인 쓰임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요즘 말로 알아듣게 하면 입신, 귀신 같은 신령스러운 아주 굉장한 경지에 드높은 알아먹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드높은 경지에 들어갔지만 현실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치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액센트를 두고 있는 건 입신입니다. 입신. 청나라 때 가면 무짐조정이 청나라 때 아주 연구가 성황이 됐는데 청나라 때 들어가면 이제 성령론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이제 신령스럽다 그래서 성령론이라고 하는 시에 관한 아주 논의들이 정교하게 벌어졌는데 성령학파, 성령을 중시 여기는데 이 성령이란 말도 문심조정에서 나왔고 성령에서 가장 높이 치는 시의 경지가 입신, 신운이라고 그러죠. 신운이라고 해서 신령술은 시에서 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입신의 경지를 제일 높이 치죠. 이제 당나라 때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문학 이론으로 정립을 하게 되는데 그 단초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유협은 문심조령을 쓰면서 역에 대해서 아주
근거를 두고 역을 제일 높이 평가하고 여기에 대한 용어를 많이 갖고 오고 여기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유협에게 역은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드넓은 세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도대체 뭐가 감춰 있다기보다는 그 이면에 어떤 힘, 이면에 작동하는 어떤 원리,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 비밀, 비의스러움, 비밀스러운 질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옛날 사람들이 역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제 담천이라고 그랬죠. 어떤 우주의 질서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주의 질서라는 건 그냥 뚝 떨어진 저쪽 세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에 대한 모델로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역을 읽으면 우주를 알므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역을 이렇게 공부를 했고 주석을 많이 붙였고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사고의 그 핵심으로 삼았던 거죠.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역을 얘기하면 역이 진짜 입신만 떨어집니다. 치용까지 내려오질 못해요. 여러 가지 이제 영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개사전에 집약이 되어 있고 그거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이렇기 때문에 글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단순히 뭐 세상을 잘 묘사했다, 감정을 흔든다라는 걸 넘어서서 어떤 그 최고의 경지, 입신의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참 그런 시가 많지 않죠. 그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실기연이 훈고 망매라 통호 이하면즉 문의 효연이라 고로 자하 탄서 소소약 일월지명이며 리리여 성신지행이라 하니 언조작야라. 상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서는 기연, 상서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실제로는 말을 기록한 것인데 훈고가 거기에 쓰이는 언어가 너무 오래되고 아득해서 알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하란 책을, 통이라는 건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하를 마스터하면, 이하를 완전히 이해를 하면 서경의 문의 글의 뜻이 환하게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하가 상서에 대해서 감탄하며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 소소약 일월지명, 해와 달의 밝음처럼 환하다. 그리고 성신의 별자리죠. 별과 별자리의 운행처럼 선명하다. 라고 자하가 얘기했는데, 자하는 상서라는 책이 얼마나 조작, 환하게 빛나는지 그 분명한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유협이 상서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상서는 기원, 말을 기록한 것인데 겉보기에는 훈과가 거기 쓰이는 용어나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명료하고 분명하게 쓴 글이다 이 뜻입니다. 알기 쉽다 이런 얘기죠. 단어 때문에, 훈고 때문에, 훈고라고 붙었는데 훈고는 한 단어로, 원래는 훈고가 훈고학이란 말이 여기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어떤 곳에 주석을 달아서 거기서 알기 쉽게 이제 풀이를 해놓은 거 훈고학. 여기서 그 뜻이 아니고 이 고자는 그냥 옛 고자 쓰고 훈고 자체를 그냥 한 단어로 말이 오래된, 거기 쓰이는 오래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기연이라는 말이 나왔죠. 기연. 그 다음에 이제 기행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옛날에 이제 임금 곁에는 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임금의 이게 정부의 공문서를 담당을 하고 임금의 언행을 기록을 했는데 우사 오른쪽에 있는 우사는 기행하고 좌사는 기언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록에 보이는데 이걸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서의 언어는 다 임금이 한 말, 임금의 한 말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파악을 한 거죠. 사실 서경 상서를 읽어보면 상자가 아주 오래된 글이라 읽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관문만 지나가면 내용 자체는 진짜 어렵지 않죠. 금방 파악이 돼요. 근데 언어가 되게 어려워 보여서 언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이하를 잘 알면 그 글 뜻은 환하게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하란 책을 누구니 말들이 많죠. 원래 이하는 시경을 읽을 때 주로 쓰는 사전 종류의 책입니다. 근데 사전이죠, 사전. 여기 이제 용례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그 사전, 그러니까 자서 자학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책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경과 관련되지 서경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또 후대에 따른 학자는 그게 아니다. 서경도 시와 이 상서 이하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하를 딱 펴보면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서경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시경하고 관련이 깊지만 서경하고도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하가 이제 서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죠. 자하는 공자 제자 중에 문헌에 밝은 제자이기 때문에 후대의 문헌을 유가의 전적이 후대에 전해지는 데는 자하의 영향이 컸다고 얘기를 하죠. 자하가 상서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 한 말은 어디 잘 안 보이죠? 이게 예문유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예문유치라고. 예문이죠. 예문. 훌륭한 문장을 종류별로 모아놓은 책이에요. 유치, 종류 유명한 우리가 백과사전 같은 책인데 거기에 상서대전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전해지지 않는 그 책에 이제 실린 부분을 여기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이때 유협이 있을 때는 그 책을 다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문유치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은 글은 글자 거기 쓰인 단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쉽다라는 걸로 이제 상서를 파악한 겁니다.